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 6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후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 모델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매입 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매입 임대주택은 직주 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개 동의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 일자리 지원 시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오늘인 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수도권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그동안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인천, 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린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특별히 용산 지역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강의에 정말 귀 기울이실 분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용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작되는 이야기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최근 가장 큰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 그중에서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과 앞으로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5, 6 대책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됐느냐? 국제업무단지를 정상화시키고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을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개발과 민간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한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기존의 5, 6대책 발표되기 전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기존 개발 계획과 이번에 발표된 개발 계획과의 장단점을 체크를 하고요. 용산에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이 국제업무단지 발표로 인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드디어 시작됨으로 해서 사업의 리스크가 줄었다, 사업의 속도를 낸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과거에 국제업무단지의 상업 업무시설과 정말 최고 부촌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이번 공공아파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촌의 이미지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좀 우려 섞인 그런 실망감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용산권역은 개발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고요. 용산의 입지 가치, 즉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그리고 또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이라는 교통의 중심축, GTX 라인,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이슈들과 용산 국제업무단지만 있는 게 아니죠. 국제업무단지 3대 개발축,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슈가 살아 있고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같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고 개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용산의 약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문정부 들어서 서울 도심권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된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라인에 한 5천에 6천 세대 일반 분양을 할 거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공공임대로 갈 예정입니다. 용산 역세권 바로 한강변이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면적 자체가 약 15만 평의 어마어마한 부지에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용산 미니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원효로 라인, 바로 용산 역세권 뒤쪽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약 절반 정도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40에서 50% 정도가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국제 금융도시로서 용산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앞으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를 2023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즉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 정비창에는 약 8,000호세대 중에서 30% 정도는 공공임대,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담아낼 것이고 서울시가 수행하는 국제적인 업무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들 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역 지정 2023년도에 본격적인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권역,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존 계획과 이번에 발표한 계획들을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개발 계획에서는 주거 비율이 약 10%에서 15% 정도, 나머지 임대 비율이 약 10% 정도, 상업 업무타운의 기능이 약 80%가 넘는 거의 상업 업무시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재개 연도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2022년도에 토지 매각을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제 업무단지로서 대규모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현재 개발 계획들을 보시면 주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비율 또한 전체 주거 비율 중에서 약 30% 정도가 공공임대로서 개발이 된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소셜 믹스라든지 이런 분배 정책에 따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 업무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부분 자체가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쯤에 생각해 보면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상업 업무시설, 특히 상업시설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전체 면적을 일반 개인 회사나 이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무산된 적도 있고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의구심,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같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리스크, 위기감은 거의 사라졌고요. 확실한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확정은 2021년 내년에 사업 확정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일반 분양을 시작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개발 계획의 컨셉은 주거 기능, 공공 기능을 강화한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업 업무 최고 럭셔리 부촌으로서의 랜드마크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용산 역세권의 이런 공공 주거시설 확충으로 인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개발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업 업무시설로 서울을 대표하는 맞춰놓은 숨을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개발이 되고 이런 국가적으로도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용산권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용산의 입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 올해 내년부터 부분적인 개방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길 하나 건너가시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이쪽 라인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앞쪽 라인 용산 역세권 뒤쪽이 상업 업무타운 국제업무단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쪽 라인의 서부 이천동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업지역입니다. 부지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업무단지 업무타운과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되면서 한강변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 현대차 부지 또한 개발의 속도를 내면서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타운 또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또 동부이천동 재건축 사업들, 경부선 라인 타고 가시면 캠프 김 부지의 마이스 산업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아울러는 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치와 압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OC 산업, 즉 GTX와 신분당선, 신안산선 연장선이 서울 역세권, 용산 역세권으로 다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축에 주거시설뿐만 아니고 업무타운과 완벽한 교통 인프라로 인한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개발의 이미지는 변화한 게 사실이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서울시의 주도적인 개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내년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랜드마크 이미지는 약간 좀 축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의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 그만큼 현실성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만 보고 투자를 하실 게 아니고요. 용산권역의 정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의 다양한 미군기지의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입지 가치 변함이 없고요. 개발 이슈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GTX AC 노선, AB 노선과 신안산선, 신분당선 유통의 허브로서 용산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 서부 이천동 라인이나 아니면 동부 이천동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용산의 개발 가치를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얻어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용산 개발의 3대축, 즉 서울역과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경부선 라인의 역세권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향후 대규모 개발 이슈가 다시 생기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신다고 했을 때는 향후 용산권역의 큰 그런 개발 이슈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시의 주도로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 원하실 것 같아요. 정보체크 시간 용산부터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를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오늘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용산에서도요, 원효로 3가 지역에 주목하시는 이유 만나봐야죠. 입지에서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네, 용산 전문가라서 늘 말씀드리죠. 용산권 정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용산 역세권, 바로 이쪽 라인이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바로 이 지역이 마천루 수비되는 용산 업무타운, 바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부 이천동, 바로 길 건너가면 현대차 부지 또한 육성구 보태가 상업 업무타운, 바로 미니 신도시 뒤쪽으로는 전자상가 부지 또한 향후 역세권 개발과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이제 개발이 확정됐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냐? 두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용산역 전면 지역이 있겠고요. 바로 후면 지역인 원효로 라인이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개발이 완료가 많이 돼가고 있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 라인,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투자금 자체가 2억대 에서 3억대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면서 이 지역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또한 원효로 라인이다. 그중에서도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정도면 바로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될 때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을 계획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의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원효로 라인, 그중에서 원효로 3가 라인의 지가 상승과 개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는 용산의 국제업무단지 5분 거리에서 만나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호재 더욱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저희가 만나보는 원효로 3가 쪽의 호재들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네, 정말 이제 4, 5년 정도 후면 눈으로 이런 멋진 모습과 대규모 아파트 브랜드 타운으로 바뀌는 국제업무단지를 만날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라인, 뒤쪽 라인이 바로 전자상가 부지 또한 상업지로서의 가치, 앞쪽으로는 현대차 부지 또한 상업 업무타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용산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국가상징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화 사업이 이제 이상 없이 개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길 하나 건너가시면 한강변에 현대차 부지 또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원효로 라인 또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후화가 많이 돼 있지만 이 지역이 바로 국제업무단지고요. 노후화가 되는 3층짜리 이런 근생 건물들이 앞으로 20층, 30층, 4, 50층짜리 마천루 숲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그런 투자 수요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교통의 허브로서 용산권역이 자리매김하고 그게 거기에 따른 원효로 라인의 개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선점해 보기 위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용산에서 돋보인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와 기대감으로 해서 원효로 라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룸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 매물의 매매가는 약 3억 5천에서 7천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전세 기준에서 약 1억 5천에 6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억 미만의
정말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바로 얻어가면서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지와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희소가치, 개발가치에 따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이제는 정말 시작되고요. 정비창 부지 및 민족공원 개발 후광 지역을 얻어갈 수 있다. 또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고 전자상가라든지 인한 임차 수요가 폭발적인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개발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개발 예정지로서 집값, 땅값,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중기적으로는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장기적으로는 정말 최고가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유건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 지역은 한강과 맞닿아 있어서 접근성도 그렇고 호재 면에서도 두루두루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말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정말 탐나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에 접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도심 접근성과 강남 접근성이 정말 탁월합니다. 지하철 타고 20-30분 내면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변 역세권 개발, 구의 역세권, 건대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 2호선과 7호선 라인의 한강변 쪽과 더블 역세권 지역에 다양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과 맞먹는 삼성동 GBC 라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넘어가신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 자양동이고요. 이 지역 중에서도 향후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대입구역 근처니까요. 교통 편리한 건 다들 아실 테지만 투자 유망지역으로 보시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올해부터 개발 서울권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발 지역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고요. 두 번째는 삼성동 글로벌 B센터 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동 글로벌 B센터와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 한강변 쪽의 역세권, 다양한 상업 업무타운의 개발 계획들, 또 구의자양 역세권과 한강변의 스타필드와 맞먹는 규모의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되면서 여러 지역들 자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지역, 투자하면 좋겠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투자가 개발이 되고 있는 바로 연접 지역, 다음 차수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에 제2의 잠실권, 강남권이 될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GBC와 같이 강 건너편의 큰 호재를 받아보면서도 투자 금액은 유리하다고 하셨거든요. 역시나 분리형 원룸인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3억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예정가는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1억 5천으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주변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따른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위해서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에 강남권과 맞먹는 그런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한강변 더블 역세권,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글로벌 B센터의 개발 최대 수혜 지역이다. 또
또 구의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개발의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개발 예정지로서 큰 폭의 세 차익과 중장기적으로 한 7, 8년 정도면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투자가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부동산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본 두 지역 4개 맞게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위한 1: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우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지역에서 다른 유형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각각의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특별히 저평가된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행정구역은 서대문구인데 인프라 주변에 뭐 대형 편의 시설이나 교통망은 마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매물을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역세권, 특히 초역세권 아파트가 좀 귀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역에 위치한 그 역세권 아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평가 지역이지만 매력은 확실한 두 지역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 열어볼까요?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이네요.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홍대 입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대문구 창천동 어디지 하시는 분들은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젊음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인구 풍부하고 인프라 좋은 곳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창천동 그냥 마포구 일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홍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을 그 창천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뭐 2호선, 5호선, 6호선,
그다음에 경의선이랑 공항철도까지 총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홍대 입구역은 특히 지하철 3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를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 그다음에 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그다음에 경의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한 다중 역세권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또한 대형 편의시설 등이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생활 반경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대형 마트라든가 또는 백화점 또는 병원 등 아주 큰 생활 편의시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대는 볼거리, 막거리가 충분한 문화시설이나 공원 등이 그 어느 지역보다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입지가 아주 풍부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직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40대에서 30대에서 40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10대에서 넓게는 40대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형 지하철 아주 큰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펴져 있는 대규모 업무지구와 굉장한 접근성이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나 마포 자체 공덕 업무지구가 있고요. 5호선을 연결해 보시면 여의도가 있고 공덕, 그다음에 광화문까지 연결되는 업무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호선이나 2호선을 활용하시면 지벨리 이용하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하철 9호선 이용하시면 강남까지도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아주 훌륭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려 5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통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클 것 같은데요. 홍대 입구역 하면 대표적으로 저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좀 번화한 상권이 생각나는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나요? 예, 홍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대, 20대가 홍대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연남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권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홍대 상권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교에서 홍대 전철역까지 기존 상권에서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숲길이 생기고 그다음에 연남동까지 경의선 숲길이 생기면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지역도 부족해서 합정역 부근으로 상수동 카페거리와 망원동 망리단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져 지금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점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기존에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지역의 상가가 커지고 주거지가 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특히나 일산에서 서울로 연결하는 강변북로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이 이제 성산대교 일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과 가양대교나 양화대교 이 일대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좀 공사 기간이 좀 늦어졌지만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면 또 이 지역 일대가 교통이 아주 크게 개선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 광역철도 또 개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 원흥에서 그다음에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인데요. 지금 이 부천과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거는 기존에 버스 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정체 구간이 발생하고 교통도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많이 해소를 하고자 또 한 번 광역철도가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또 한 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사옥이 특히 애경그룹이 홍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입주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임직원이라든가 협력 업체들이 동반 같이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인동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인데요. 강변북로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산업화의 잔재인 화력발전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는 지하로 내리고요. 그 위로는 공원화 시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될 예정인데 특히 마포 같은 이 지역의 특징은
카페 거리나 그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그게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화가 되게 되면 상수동 거리와 홍대까지 연결되고 다시 한번 연남동까지 연결되는 커다란 카페 거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만 해도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홍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권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부동산은 점점 더 귀해질 것 같거든요. 홍대구역 근처의 투룸은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지하철 2호선을 그 참고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하철 역세권의 투룸은 물론 없기도 하지만 그 시세가 나온다 하면 대략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평가가 된 이유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돼갖고 그 시세는 3억 1,800에서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대략 2억 9천에서 3억 2천 정도면 전세 임대가 맞춰지고 있는 시세라서 대략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월세를 활용하게 되면 임대는 2천에서 3천만 원에 100에서 110만 원의 그 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출을 활용 시에는 약 1억 7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으시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구역만 다른 비슷한 지역이 4억 원 정도의 매가가 형성돼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3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홍대구역 근처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만은 기억해라라는 그런 부분 살펴주실까요? 예, 단순히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어떤 개발이 있는지, 특히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업시설이나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이는 길이 있고 새는 길이 있어요. 모이는 길은 계속 사람이 몰리게 돼 있고요. 몰리다 보면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지가 부족한 점, 그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부동산도 함부로 투자에 나서면 안 되겠죠. 저희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보는 이 홍대구역 지역에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역시 그 투자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임장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대에 임대 시세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신길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8,1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 하면은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소형 가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찾기가 좀 귀할 것 같은데 입지에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험상 그 역세권에 그 아파트가 그 규모가 작더라도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임대가 그 전세나 그 월세를 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돌게 되면 거의 그 자기가 매수했던 금액이 거의 육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그 매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규모 업무타운인 여의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행정구역으로 살펴보시면 영등포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길 1동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인구 유입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트렌드는 핵가족화로 인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직주 근접을 굉장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등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여의도 최인접한 지역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많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되게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선 기존에 1호선, 2호선, 5호선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여기 강남으로 연결될 수 있는 9호선이 또 개통됨으로써 굉장히 아주 편리한 그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역이나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나 뭐 다양한 버스 노선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선안권,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선안권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그 교통으로 인해서 서울 핵심 그 업무 단지와 굉장히 접근하기 너무 편리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옆에 걸어서 10분, 15분 이내에 여의도를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하철 5호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 공덕, 그다음에 강화문까지 또 연결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활용하시면 지벨리, 뭐 가산이나 구로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9호선을 이용하시면 다시 한번 강남으로 또 연결이 아주 편리하다는 점을 입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0분만 이동하면 여의도도 코앞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강남을 비롯해서 직주 근접성이 특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난 지역이니까 여기에다가 집가 상승 노려볼 만한 호재까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재정비 촉진지구 그런 지정 소식도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뉴타운이 뭐 영등포와 신길 뉴타운이 있었는데 처음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될까 하다가 결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미분양도 있었고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평가 그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무려 분양 금액의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내 업무 단지와 그 주거 단지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 일대도 서서히 상승한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 예전부터 교통이 요조 있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몰리는 구역이에요. 특히나 서울에 그 도시고속도로가 그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부 간선도로의 그 고속도로 그 차량 통행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안양천 옆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의 그 유후부지, 그 안 쓰는 땅을 활용해서 좀 더 공사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기존의 서부 간선의 그 정체 구간이 말끔히 해소되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이제 서울을 연결하는 그 경인고속도로의 제물포길 또한 그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이제 도로화하면서 이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도망의 그 개설인데요. 그 안산에서 그 여의도로 접근할 때는 그 버스나 자가용 이용을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신안산선 개통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30분 이내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아주 큰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준비 중이에요. GTX 비노선과 신림선 등이 지금 개통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다시 한번 또 풍부해지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점 아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고속도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의도에서 그 영등포를 진입하는 그 구간에는 특히나 그 산업화의 잔재인 그 영등포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그 차량이 몰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차가 막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일대가 좀 보기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 체증 효과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도로를 서울역에 있는 그 고가도로를 철거한 것처럼 이 지역 일대도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면서 교통은 편안하게 그다음에 미관 아주 좋게 지금 그 내년까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한 이 영등포 일대 그 가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곧 그 오픈 예정인 그 파크원 그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63빌딩보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업무 단지로 인해서 이 지역, 특히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의 지역 경제에 아주 큰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여의도의 개발에 대한, 영등포구의 개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확실히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 비교해서 분양가가 2배나 뛰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님께서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영등포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대비해서 또 유형이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네. 1.5룸 아파트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예, 현재 시세는 2억 8,100에서 3억 2,2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각 층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세로 그 임대로 마치게 되면 2억 8천에서 3억 정도면 그 전세를 임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면
이게 전세를 안고 그 매물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세가 1,000에서 2천만 원 보증금이고 월세가 100에서 1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하시게 될 때에는 약 2억 정도가 있다면 이 매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1.5룸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GTX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그리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더욱더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영등포 같은 경우 최근 몇 년간 그 공급은 사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급된 그 물량을 살펴보시면 원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마치게 되면 그 원룸보다 큰 뭐 1.5룸이라든가 방 2개짜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사 이제 그 집이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대부분 요즘 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주차도 가능하면서 좀 넓은 방을 원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에 아주 그 맞는 그런 그 부동산 매물이 바로 이런 집이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6층까지는 자주식으로 1대1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가 아닌 1대1 주차가 가능한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건물 높이가 20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시야도 확보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까지도 유리한 아파트 살피신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가 허름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미관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 갖춰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지만 나중에 좀 현명한 투자였다라고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의할 점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중에 볼까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 막상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겁을 내시죠. 근데 이제 몇 번 투자해갖고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등포 일대는 지금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서서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뭐 재정비 촉진지구나 뭐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든 아주 그냥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지금 계속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변모하는 거는 그 교통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려면 꾸준한 임장 활동이 필수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이 지역 일대를 서서히 이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지역을 선택하시면 틀림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저평가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1.5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1:1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 지역이라는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소개해 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 다녀온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